안녕하세요. 장성군협의회 김우진입니다. 저는 오늘 K평화 통일공감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반족,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70년간의 분단된 국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통일을 위한 방법, 통일에 대한 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소소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통일 공감 릴레이 희망을 말하다, 그리고 평화통일 염원 세대를 잇는 두 가지 방안, 세대를 잇는 평화통일 운동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지만 과거의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청소년들은 현재 지금 6.25 전쟁이 잊혀진 듯 6.25 전쟁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발발 연도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이유로 소련은 북해, 미국은 남해에 주둔합니다. 1948년 남한만의 선거가 치러지고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이 남한을 돕기 위해 16개국 이상 참여한 국제연합군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한반도 정전협정을 맺으며 남북으로 분단된 채 정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염원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평화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2030 세대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전 연령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평화통일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평화통일 공감 릴레이라는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0대부터 70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10대 박현지 학생은 평양에 꼭 가서 냉면을 먹고 인스타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고 했고, 20대의 선생님은 졸업여행을 코로나 이후 꼭 백두산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SNS 전문가는 북한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40대의 소연선 의원은 최근 미얀마가 문제되고 있는 민주적인 활동을 외로운 마음을 치유받고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나 즐거운 시간 함께 누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50대의 최용호 미술협회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처럼 문화예술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의 손병환 의원은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딛고 작은 바람이 빨리 남과 북이 하나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염원을 말씀을 하셨고요. 70대의 어르신은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로 서로 남과 북이 오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두 분은 김재남 회장님을 만나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유로운 삶 함께 누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저의 딸과 북에 둔 가족들을 만나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염원과 꿈을 담아 2030 세대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세대를 잇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공감 UCC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두 번째는 청년 작가의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화통일공감 UCC 공모전은 평화통일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 3만 3천 명의 시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드는 영상 속에 삶의 현장과 일상을 고스란히 담다 보면 북한의 일상과 남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될 것입니다. 2020 평화통일 UCC 영상 공모전에서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영상을 감명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는 마치 통일이 되어 그 통일 속에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그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들에게 관광과 그 많은 기회가 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져 있는 화면은 현재 10대부터 50대까지 쓰고 있는 SNS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수를 합해 보니 4천만 명 정도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의 유튜브 그리고 UCC 공모전을 통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하다 보면 통일에 대한 정보가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재 도라산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도라산역이 아닌 평양에서도 개최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사진가의 길을 걷다가 지금 현재 금융권에 있지만 전시가 이런 장성과 광주가 아닌 평양과 그 북에서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현재 저희 장성은 4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표지에 저희 2019년과 2021년 작은 30명의 위원들이 모여 장성을 알리고 새로운 한반도 민주평통과 평화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운동을 직접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서울 콘서트를 통해 올림픽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에서 충분히 9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북한에서도 그 평화의 길을 열어서 큰 콘서트가 개최가 돼서 모든 분들이 하나 되는 문화적으로 하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장성에서 오신 김우진 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저는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요. 통일되면 연령대별로 뭘 하고 싶은지 직접 물어보고 오셨잖아요. 저는 네네네. 이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쉬웠던 게, 전 30대인데 네. 북한의 이 다양한 술, 소주 이런 것들이 도토리묵으로 만든 소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교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지금 그 SNS 상에서 보면 핫플과 그리고 맛집 그리고 이제 뭐 술 다양한 부분이 인플루엔서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네.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30대의 어떤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통해서 네. 이제 북한에서도 바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목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실까요?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서 그 통일의 의미를 얘기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UCC나 공동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확실한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방탄소년단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레드벨벳이 북한에 갔을 때 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레드벨벳의 그 노래를 보고 상당히 이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과연 북한 주민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SNS 채널과 그 북한의 핸드폰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한 어떤 영상을 접하는 부분은 약간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요. 그 BTS 정도 되면
이제 뭐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K-팝 스타이기 때문에 레드벨벳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인식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BTS는 어디서든 통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석성민 우리 이분 과장님도 질문해 주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제 소원은 안정된 주거와 결혼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MZ세대인데요. 지금 MZ세대가 과연 예전과 같이 열망적인 소원이 통일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답을 가까운 곳에서 찾는데요. 주변에 있는 선 후배님들은 지금 통일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열망적으로 생각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세 분의 발표해 주셨던 내용처럼 그 모든 2030 세대의 관심은 경제와 주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활에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열망적이지는 않지만 SNS를 통한 모든 어떤 평화 릴레이나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득하다면 가까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정호 청년위원장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앞에 이제 PPT 처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역사적인 통일 뭐 그 분단 국가가 되는 과정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의 각자의 입장들이 있거든요.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그다음에 러시아의 입장, 중국의 입장.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가져가는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리면 이 각 나라의 입장으로 한반도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통일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네. 원칙은 이제 서로의 나라의 어떤 강점을 살리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좀 방해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이권이 또 이렇게 뺏길 수도 있고 이제 미국과 뭐 중국, 소련 그렇게 이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북과 남의 어떤 자원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강점인 뭐 방역이나 의료나 뭐 농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섞이다 보면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참전 용사를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큰 어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그렇듯이 좀 서로의 어떤 강점들을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강대국들과 합의를 한다면 어떤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균 청년위원장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세대를 잇다라는 표현이 일단은 되게 좋았고요. 네. 잇다라는 표현은 끊어진 걸 연결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요. 세대를 이을 때 사실은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윗세대들은 아랫세대들이 이게 좋은 거야라고 강요할 수도 있고 아랫세대들은 윗세대들에게 지루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예시를 드렸던 인터뷰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다. 누구는 20대는 평양냉면이다 하면은 또 다른 세대들이 그러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을 이렇게 궁금해해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화법들이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웠던 부분이지만 의아했던 부분은 공모전을 청년 작가들의 공모전을 해서 북에서도 개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북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북에서 개최하기보다는 이제 북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탈 주민과 함께 같이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면 아마 10대의 어떤 꿈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의 어떤 그런 관심들이 그 유튜버나 짧은 어떤 UCC로 만들다 보면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삶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면 관심들이 더 많이 가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